최근 아버지와 송사에 휘말린 박세리 씨. 부녀 갈등설에 대해선 확대 해석이라며 부인해왔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 여드레 만에 취재진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을 끝내 인정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아버지의 채무. 박세리 씨는 더 이상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사건을 통해서 사회를 들여다보는 뉴부 사탐 시간입니다. 이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얘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어제 기자회견 영상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네, 박세리 씨와 아버지 사이에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 또 신정은 SBS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기자. 자, 박세리 이사장, 저도 참 정말 좋아하는 골프 선수인데 좀 가슴이 아프네요. 오는 것까지 보니까. 이 최근에 아버지하고 법적 분쟁이 있으면서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뉴부스탐 시간에도 여러 차례 박세리 부녀 갈등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좀 경과와 배경을 좀 설명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이 박세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국제 골프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다. 뭐 이런 공지가 올라오면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박세리 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박준철 씨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게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재단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몰랐고요. 새만금 개발청에서 정말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도 수사를 해서 이번 달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인감도장을 도용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이렇게 위조해서 찍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위조됐던 인감도장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 직접 이건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한눈에 보기에도 두 인감도장의 모습이 전혀 다르네요. 예. 크게 다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위조된 인장이라고 공개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법인 인감으로 사용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인감 도장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성배 변호사. 네. 이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걸까요? 어제 기자회견 전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부 사실관계가 틀리니 이를 바로잡을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채무를 그동안 많이 갚아왔는데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자신이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줄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 공언함으로써 박세리를 믿고 나의 아버지와 금전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미래 인재를 찾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이 사건과도 무관하지만 앞으로 수익 사업에는 뛰어들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실히 하고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정원 기자. 박세리 씨는 그동안 재단이 고소한 거지 내가 고소한 게 아니다. 이렇게 약간 부인을 해왔는데 어제는 사실상 내가 고소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이죠. 약간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리 씨는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맞고요. 네. 그런데 거듭 이제 강조했던 게 이 비영리 재단 법인에선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사장이지만 그럼에도 이사회의를 거쳐서 이제 의결을 하고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들이 더 많다면서
직접 이 재단 측이 고소한 사실을 이제 밝혔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네. 본과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게 맞는 것 같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성호 변호사. 일단 박세리 씨하고 아버지 박준철 씨 부녀지간이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일부러 도장을 위조하기보다는 뭐 딸을 잘 설득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재단의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이 사건은 사실 아버지 박준철 씨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네. 재단 도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따로 새겨서 날인했다는 것 자체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짙게 만드는 정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혹여나 이사장인 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문서를 작성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오해할 만한 언동이 있지는 않을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네. 그와 같은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어서 박준철 씨가 항변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 것 같습니다. 이 박준철 씨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시공사 측 요청에 따라서 동의만 해준 것이고 내가 아버지니까 네.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이 정도 항변만으로는 그동안의 혐의를 뒤집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일단 박세리 씨 부녀가 굉장히 부녀지간이 돈독하기로 유명했었잖아요. 저도 좀 가슴이 아픈데, 자, 박세리 씨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사실은 되게 오래된 일이라고 그러대요. 네, 이번 이 갈등설이 불거지기 전부터 네.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원조 골프 데디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박세리 선수의 선수 입문부터 뭐 명예전당 입성까지 쭉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은퇴 경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도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사라는 게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세리 씨가 그동안 부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최대한 본인이 좀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이 갈등설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아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좀 살펴보면 네.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들이 짐작이 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2016년도에 은퇴하고 나와서부터는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좀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을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박성호 변호사. 네네. 박세리 선수가 뭐 골프도 잘 치지만 그걸로 돈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더 이상 아버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상 기자회견을 한 셈인데, 네. 도대체 채무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 박세리 씨의 발언이 네.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상금만 126억 원이었고 네. 추가 수입까지 고려하면 5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상금 대부분을 아버지 빚 갚는 데에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주었으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었다고 설명했는데, 사실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아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 그 빚의 수준이 상당히 과하다고 하면 네. 파산이나 개인 회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은 추정컨대는 아버지 박준철 씨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이어나갈 의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즉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거치게 되면 회사의 대표로 취임할 수도 없고, 주변에 빚을 적절하게 변제하고 더 이상의 협조를 얻어낼 만한 단초도 사라져버립니다. 즉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네. 그 필요를 딸이 대신해 온 형태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정은 기자. 일단 네.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발언들도 좀 조명을 받더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말들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도 다시 이제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골프를 왜 이 박세리 씨한테 시켰냐라는 질문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막연하나마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5기로 시작했는데 딸 세리가 잘 따라줬다 이렇게 과거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누리꾼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가 대전에 이제 예능 프로에 나왔던 그 집이 경매에 나왔다 뭐 이런 소식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이 있었군요. 네, 사실 아까 이제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 자체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짚으려고 이제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박세리 씨와 변호인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저 이제 최근에 이제 대전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었고 저희도 다뤘었는데 일단 이건 이번 고소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아버지 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옮겨서 인수했다라면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경매로 넘어간 게 확정된 것처럼 나왔다라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박선배 변호사 일단 박세리 기자회견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좀 남의 일 같지 않고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데 가족이 진 빚을 가족이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 주체라서 채무도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심지어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가 빚을 많이 남겨둔 채로 사망한 경우에도 자식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로 그 빚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감원이나 주문센터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부동산, 빚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은 새만금 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첨부된 재단 의향서가 위조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새만금 개발청이 민간 사업자의 그 우선 사업자 지위 선정을 취소한 바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보증 증권이 몰취되고 6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이 몽취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문서 위조 동행사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공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박세리 씨 아버지는 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위계한 업무방해나 사기죄가 불거질 논란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즉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로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